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숙박업소 할인권을 주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약 플랫폼에 가입한 숙박업소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작 경영 사정이 더 어려운 작은 민박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 농어촌 민박입니다. 근처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온 예약 1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이 취소됐습니다. 해수욕장도 이제 개장을 했고 평소 같으면은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요즘 많이 손님들이 안 와서 걱정이 많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급증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 때문입니다. 국내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최대 5만 원이 할인되는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만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약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소규모 민박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의 수수료가 평균 15에서 20%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영세한 민박 사업자들은 숙박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 추경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할인 쿠폰 5,000매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 민박 6천여 곳 가운데 20%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나오라고 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나오를 이 숙박 페스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부 숙박업체들이 제외되면서 사업 취지와 달리 피해를 보는 영세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이 한약재로 인기를 끌면서 누군가 껍질을 몰래 벗겨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의 후박나무는 중국산 한약재인 후박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약재도 아닌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껍질이 모두 벗겨진 채 발견된 후박나무 숲입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나무는 140여 그루.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은 한방 전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후박 껍질이요. 네, 이게 그 제주도 거예요? 네. 한약재라고요, 한약재. 이게요? 네. 조선시대 한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후박은 체한 것을 낫게 하고 위와 장을 두텁게 한다는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재로 쓰이는 후박은 제주도 후박나무가 아닌 중국 목련나무의 껍질입니다. 중국 목련은 목련과 식물로 농나무과에 속하는 제주도 후박나무와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후박은 한약재로 인증했지만 제주도 후박나무는 위품, 가짜라고 분류했습니다. 약으로 쓸 때 효과도 다를 뿐더러 약으로 쓸 수 없는 게 지금 제주도의 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쓴다.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후박나무는 중국산 한약재인 후박과 이름이 같아 옛부터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도 후박은 중국에서 수입해왔지만 의학을 대강하는 제주 사람이 잡목을 후박이라고 잘못 지목해 수입이 중단됐다고 기록했습니다. 한글 표기가 같기 때문에 오인돼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후박나무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사계절 푸른 제주의 난데림을 가꿔온 후박나무가 잘못된 상식과 무분별한 상온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 퇴임 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축구협회장이 논란 한 달 만에 결국 퇴임 처분됐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회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도의회에 출석해 엉터리 해명까지 했지만
보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축구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와 퇴임 규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의회에 불려 나온 김태문 서귀포시 체육회장. 김 회장은 징계 결정서에 성비위로 나와 퇴임 처분 대상인데도 직원이 잘못 작성한 거라며 축구협회 회장 편을 들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결서 자체가 연질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징계 결정서에는 위원장 자필 서명은 물론 김태문 회장 본인 직인까지 남아 있었고 김 회장이 주장하는 사회적 무리에 따른 징계도 규정상 당연 퇴임으로 확인됐습니다. 엉터리 해명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시 체육회는 결국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축구협회 회장을 퇴임시켰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회는 규정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성추행 혐의로 인한 사회적 무리로 자격정지 5개월을 받아 퇴임 대상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임 조치에 따라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후속 조치 공문도 서귀포시 축구협회에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난 국내 최단기 체육회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지만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용유는 수입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관용으로 주로 활용되던 유채가 수입 식용유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까만 유채 씨앗을 앞잡기에 넣자 노란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화학적 추출 방법을 쓰는 수입 카놀라유와 달리 국산 유채 기름은 영양 성분을 보존하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듭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놀라유에 비해 국산 유채 기름은 더 노란빛을 띠고 고소한 향도 더욱 진합니다. 샐러드에 두르면 노란 빛깔이 풍미를 더욱 돋구고 전도 노릇노릇하게 구워낼 수 있습니다. 기능성 물질도 많고 좋다고 해가지고 가끔씩 와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부침이나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국산 유채 기름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배 면적은 5,000헥타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관용이기 때문인데 농촌진흥청이 기름 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채는 국내에서 많이 경관용으로 재배가 되고 버려지는 작물인데 유채 종자 수확을 통해서 유채 기름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품종은 6월 초순경이 수확철인데 재배 농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들입니다. 꼬투리가 굵어서 알갱이가 유채 알갱이가 아주 굵게 나와요. 그리고 10아르당 210kg 정도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서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산 유채 기름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개선과 수입산에 비해 높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머물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짙은 안개도 껴있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제부터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잠깐의 외출이어도 모자나 양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25도, 산지 성판악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 서부 26도, 남부 지역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섬으로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추자도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앞두고 무더위가 지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31도에 머물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몸이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을 안길에서 땅꺼짐 조짐 현상이 발견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제주시 화북 이동 아스팔트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2m 크기로 도로에 금이 생기고 일부가 들리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도로에 다니는 차량은 없어 피해는 없었는데 제주시는 임시 복구 조치를 한 한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병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출범 10주년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유치해 지역 창업의 거점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창업가가 투자자와 기업, 대학 등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지역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 조성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만 제주는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700여 명으로 8.7% 증가해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는 10개월째 늘었는데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출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주 4.3의 평화 정신과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개최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4.3 국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4.3과 각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며 과거사 진실 규명과 평화,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티안 무스레흐너 유럽 포럼 조직위원장도 현재 유럽이 직면한 평화 과제를 제시하며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도심에 내린 비는 대부분 산성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제주시 연동 도시 대기 측정소에 설치된 산성비 자동 측정 장비를 통해 관측한 결과 강수 일수 150일 가운데 98.7%인 148일이 수소 이온 농도 5.6 미만의 산성비로 측정됐습니다. 강한 산성비를 맞으면 피부염이나 천식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미리국했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범행 자백 진술 조서가 가혹 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빈집이나 폐업한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제주 동부경찰서와 함께 폐업한 숙박업소와 빈집 등 고독사 고위험 지역 5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통합사례 관리사를 채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숙박업소 3곳에서 고독사 3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공무직도 관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 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 종사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